오늘도 세력의 핸들링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순환매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잠하던 섹터가 어느 날 갑자기 급부상하기도 하고 잘 나가던 섹터가 크게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시장의 흐름에서 가장 좋은 트레이딩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눌림목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량주 중심으로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단기적인 조정을 보일 때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돌파보다는 눌림이 훨씬 안전한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가기보다는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조정을 받을 때 타점을 잡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반면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핸들링하는 중소형주들의 경우에는 우량주 매매와는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우량주는 대세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력주의 경우에는 주포의 핸들링에 따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세력주의 경우에는 급등이 나오기 바로 전 타이밍에 미리 타점을 잡아놓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를 찾아낼 줄 아는 것이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파도입니다. 작년 8월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제가 차트에서 최근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한 뉴스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상장 당시 반도체 경기 하락으로 실적이 악화되었던 팹리스 기업 파두가 세계적인 기업들을 고객사로 유치하며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18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파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와 세계 최대 서버 제조사들 그리고 SK하이닉스 및 웨스턴 디지털 등의 자사의 기업용 SSD 컨트롤러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파두의 고객사인 웨스턴 디지털의 5세대 기업용 SSD 제품 DC SN861E1S가 엔비디아의 블랙엘 기반 서버 솔루션 GB00NVL7이 사용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제품에도 파두의 5세대 컨트롤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웨스턴 디지털의 엔비디아향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파두의 실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웨스턴 디지털의 엔비디아 제품 인증에는 파두의 SSD 컨트롤러 기술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SSD는 플래시 메모리 기술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회전 디스크나 기계적 읽기와 쓰기 헤드 대신 직접 회로를 이용한다. SSD의 주요 컴포넌트에는 플래시 메모리 칩, 컨트롤러, 낸드 인터페이스, 캐시가 포함된다. 플래시 메모리 칩은 페이지와 블록으로 편성되어 전화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비휘발성으로 저장한다. 컨트롤러는 모든 데이터 조작을 관리하고 데이터 무결점을 확보하며 성능을 최적화하며 SSD 수명을 늘린다. 낸드 인터페이스는 플래시 메모리 칩을 컨트롤러에 연결하여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많은 SSD에는 자주 액세스되는 데이터의 일시 기억 영역인 캐시가 내장되어 있다. 캐시는 일반적으로 D램 등의 고속 휘발성 메모리로 구성되며 플래시 메모리에 액세스할 때 대기 시간을 단축하여 읽기 및 쓰기 속도를 향상시킨다. 이러한 컴포넌트는 연계하여 SSD의 고속, 신뢰성, 효율적인 데이터 스토리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대 컴퓨팅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장치라 할 수 있다. 지난 8월에도 파두는 글로벌 서버제 조사의 구매 대행사로부터 26억 원 규모 기업용 SSD를 수주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파두가 납품하기로 한 글로벌 서버 제조사는 델사로 추정된다. 이로써 파두는 메타, 델에 이어 엔비디아까지 까다롭기로 유명한 해외 기업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해 기술력을 입증했다. 국내 스타트업으로서는 드문 사례다. 회사의 기술력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파두는 올해 들어서만 총 360억 원이 넘는 신규 수주를 달성했다. 신규 수주 물량으로만 지난해 연간 달성한 매출액 224억 원을 크게 뛰어넘었다. 앞으로도 동사의 성장세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주포 세력은 이러한 호재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 작업을 한 뒤에 본격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킵니다. 그러므로 정보가 뒤처지는 우리로서는 항시 차트의 흐름을 관찰하며 놈들의 핸들링을 추적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하는 초입에서 타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찰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종목에 섹터별로 등록해 놓은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합니다. 요즘 1:1 코칭을 통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관심 종목의 꾸준한 관찰이 주식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조건 검색식에 걸린 종목에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 분석과 시황 분석을 해가며 관심 종목을 꾸준히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요행으로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는 것이 이 시장의 생리입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1:1 코칭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몰입의 힘입니다. 제가 볼 때 학습 능력이 뛰어나며 상당히 진도가 빠른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열정도 보통이 아니십니다. 그분 스스로가 몰입의 힘에 대해 체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관심 종목에 애정을 가지고 몰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 제가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서 돕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나중에 주식학교를 설립하면 클래스 수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1:1 코칭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제 동영상을 애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관심 종목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며 몰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은 종목들을 애완동물 관리하듯 정성스럽게 관찰하고 케어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주식 투자의 신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어떤 새로운 종목을 처음 만나게 될 때 늘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마치 낯선 여자를 처음 만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 깊이 알고 싶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업 분석을 하고 차트 분석을 합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시세가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기업 분석을 하고 차트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 시세가 나온 부분은 제가 잘라내서 안 보이지만 일단 이 시점에서 엘리어트 파동을 통해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장 초기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상승 1파입니다. 상승 2파입니다. 상승 3파입니다. 하락 파동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락 1파입니다. 하락 2파입니다. 하락 3파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이 기업이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IPO 당시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IPO 기업 공개를 할 때
기업의 가치에 비해 크게 부풀려 상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은 상장 후에 급락이 많이 나옵니다. 이 기업도 이런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는 23년 예상 매출액이 1202억 9,4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3분기 누적 실적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종의 허위 신고를 한 셈입니다. 파두의 주력 사업은 시스템 반도체 제품 중 하나인 SSD 컨트롤러입니다. 파두는 SK하이닉스 임원진이 독립하여 세운 기업입니다. 당시 SK하이닉스와 함께 메타에 SSD 컨트롤러를 공급해오고 있었습니다. 작년 1분기 기준 파두의 총 매출의 64.16%가 SK하이닉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SSD 컨트롤러를 자체 개발하고 있어 파두의 매출 다변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가 최근에 매출 다변화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기업에 대해 분석을 하지 않고 차트를 관찰하고 있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종목과 깊이 사랑에 빠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객관적으로 그 종목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찰하는 과정이 없이는 절대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큰 하락 파동이 일단락되고 새로운 파동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상승 1파입니다. 상승 2파입니다. 상승 3파입니다. 이 당시 이 종목에 내재된 모멘텀의 강도가 강하지 못해 여기서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락 파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락 1파입니다. 하락 2파입니다. 하락 3파입니다. 여기서 마지노선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반발 매수세라는 개념도 확실하게 숙지를 해두셔야 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나름대로 기업 분석을 해서 어떤 기업이 저평가 구간에 있을 때 반발 매수를 합니다.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형편없는 기업이 아니라면, 그리고 내재된 상승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라면 그 기업이 저평가 구간에 있을 때 물량을 모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감지하고 같이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눌림목 매매입니다. 눌림목 매매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좋은 종목이 우상향을 하다가 수익 실현 매물이 출현하여 단기적인 조정을 보일 때 타점을 잡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의 눌림목 매매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큰 하락 파동이 끝나고 바닥권에서 반등할 때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두 번째 종류의 눌림목 매매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두 번째 종류의 눌림목 매매 타점이 나온 상태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하락 파동이 끝난 자리입니다.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왜 마지노선을 강조했는지 이 차트를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상승분을 먹을 수는 없지만 아주 안전하게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가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후 저항 라인에서 가로막혀 주가가 밑으로 줄줄 흐른 것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반등을 한 것도 보입니다. 제가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부터 엘리어트 파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승 1파입니다. 상승 2파입니다. 상승 3파입니다. 상승 3파가 끝나고 하락 1파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하락 파동 중간에 기술적 반등은 노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하락 3파가 다 끝나고 다시 상승 파동이 시작될 때 타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지노선까지 무너진 상태입니다. 지난 8월 5일 우리 주식시장 전체가 폭락하던 날 이 주식도 마지노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마지노선이 절대적인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세력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집봉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특정 세력이 들러붙어 있었던 세력주라면 미리 매집을 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매집봉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매집봉이 없이도 세력의 컨트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을 감지한 어떤 세력 하나가 급히 들어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경우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럴 경우 세력들은 일명 상승 매집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주가를 사정없이 쭉쭉 끌어올리면서 나오는 매도 물량을 다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집봉이 없는 종목이 급상승을 시작하면 무섭게 튀어오릅니다. 그 결정적인 단서가 곧 나옵니다. 아니,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큰오빠 캔들입니다. 바로 이 캔들입니다. 낙주 매매 귀신들은 큰오빠 캔들의 크기를 보고 급반등을 시작하는지를 감지해낸다고 합니다. 큰오빠 캔들, 즉 상승 장악형 캔들의 크기가 전날 음봉의 크기를 능가할 때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타점을 잡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 등장한 큰오빠 캔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전날 음봉의 크기와 비교해서 큰오빠 캔들의 크기가 1.5배나 됩니다. 이 캔들과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얼핏 보면 이 캔들이 큰오빠 캔들처럼 보이지만 상승 장악형 캔들이 될 수 없습니다. 전날 음봉을 잡아먹는 큰오빠 캔들은 최소한 전날 음봉 크기의 90% 정도의 크기가 나와야 합니다. 반면 오늘 등장한 장대 양봉은 어제 음봉을 잡아먹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큰오빠 캔들입니다. 음봉 두세 개를 한 방에 잡아먹는 정도의 크기가 나와야 진짜 큰 오빠 캔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락 추세를 한 방에 돌려놓을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진정한 큰오빠 캔들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오빠 캔들을 이용하는 매매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혹은 과대 낙폭 뒤에 등장하는 큰 오빠 캔들에서 타점을 잡는 눌림목 매매가 그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큰 오빠 캔들을 이용하는 매매법은 돌파 매매입니다. 저항 라인에서 밀리고 있다가 갑자기 큰 오빠 캔들이 뜬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음봉 두세 개를 한 방에 잡아먹으며 저항 라인에 바짝 달라붙은 큰 오빠 캔들이 등장하면 돌파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강력한 반등 신호이자 동시에 강력한 돌파 신호인 큰 오빠 캔들이 등장하면 망설이지 말고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앞에 매집봉이 없기에 상승형 매집이라는 것을 이해해 두시길 바랍니다. 주포는 이처럼 사정없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매도 물량을 다 잡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급등 뒤에는 조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저항에서 밀리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선을 긋지 않아도 지금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에 딱 가로막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조정이 크게 나오는지 작게 나오는지를 다음 상황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정 후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반등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지 못한다면 주식 투자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역시 큰 오빠 캔들이 보입니다. 이 캔들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캔들입니다. 9대 16 이론도 따져보겠습니다. 상승할 때 4일이 걸렸습니다. 하락하는데 9일이 걸렸습니다. 큰 오빠 캔들이 뜨기 전에 이 황금 비율에 따라 하락이 시작된 후 9일날 종가에 타점을 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중간중간 매물소와 음봉도 출현하지만 쭉쭉 치고 간 모습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상승형 매집입니다. 주포는 중간에 나오는 매도 물량을 사정없이 다 잡아먹으면서 주가를 쭉쭉 부양시킨 것입니다. 이 그림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은 세력주의 성격도 있고 우량주의 성격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력주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아무리 상승 모멘텀이 좋아도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킨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더 치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급상승을 해서 수익 실현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패턴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관건은 과대 낙폭 후에 등장한 큰오빠 캔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정 기간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세력의 핸들링을 익혀두어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된 차트입니다. 앞에 매집봉이 없는 급상승 패턴입니다. 매도 물량을 다 잡아먹으며 쭉쭉 끌어올리는 패턴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입니다. 뉴스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는 24일 오후 2시 51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4.19% 오른 2,355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상한가에 이어 이날도 상승으로 출발한 드리머스 컴퍼니는 최고 9.93%를 찍고 하락했다. 이 상승분을 합하면 34%에 달한다.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일원인 로제의 신곡 아파트는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미국 차트에서 매일 자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3일 연속 1위를 기록 중이며 1일 스트리밍 수 200만을 돌파했다. K-팝으로 눈을 넓혀봐도 역대급 기록이다. 지난해 BTS 전국의 세븐과 올해 BTS 지민의 후가 각각 미국 차트에서 1위에 오른 적은 있지만 3일 연속 1위에 오른 노래는 아직까지 없었다. K-팝으로는 이례적인 신드롬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드리머스 컴퍼니는 음원과 음반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음원 플랫폼 플로도 서비스하고 있다. 드리머스 컴퍼니는 사실 로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로제의 음원을 유통하는 기업은 YG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YG 플러스이다. YG 플러스는 2일 연속 상한가에 이어 이날도 12.11% 상승 중이다. 직접 관련은 없지만 로제의 아파트 덕분에 음원 플랫폼 업계가 전반적으로 관심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음원 플랫폼 지니뮤직을 서비스하는 지니뮤직 역시 1.52% 상승 중이다. 이상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류의 힘에 대해 실감을 못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제조업만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4차 및 5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존이나 애플 그리고 메타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나와야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미국에서는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플랫폼이나 빅테크 기업을 계속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개발 및 운영 자금을 스타트업의 60%까지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무지막지한 지원금을 쏟아부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국가적 밸류체인을 구성해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한류라는 어마무시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류를 팔아먹는 것은 넷플릭스입니다. 전 세계의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 사심을 내려놓고 의기투합하여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인프라를 총동원하면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 하나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국가의 수반이라면 정부 정책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우수한 인력들을 대거 투입하여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을 육성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플이 최초로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최근 부분은 잘라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까지의 상황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매집봉입니다. 주포가 이렇게 매집을 해놓고 주가를 밑으로 더 빼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포는 타이밍만을 기다립니다. 이슈가 없으면 이슈를 만들어서라도 급등을 시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급등 타이밍이 다가온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급등 타이밍을 알아내는 제 공식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과대 낙폭입니다. 과대 낙폭이 나오면 관찰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치고 가는 패턴인지 다시 흘러내리는 패턴인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한 번 더 흘러내리는 패턴입니다. 쌍바닥을 찍은 것이 보입니다. 그 전에 시그널 캔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주포가 간을 본 자리입니다. 여기서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려면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져야 합니다. 아직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21선 위로 캔들이 안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며 21선 위로 캔들이 안착을 한다면 확실한 신호가 됩니다. 그러나 그 급등이 상한가라면 매수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제기랄.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날아가 버렸네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주포가 핸들링을 어떻게 하는가 유심히 관찰을 한 후 조정에서 반등할 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 특이한 핸들링에 대해 공부를 해보려 했었는데 또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매집봉이 나오지 않고 상승하면서 매집을 하는 급등 패턴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경우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제가 신규 상장주의 매력에 대해서도 몇 번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를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속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